여기는 일단은 레벨링이나 빠르게 나가야 되는 네, 매장이니까. 세팅을- 여기가 그러면 24시간 도는 매장인 거죠. 네. 확실히 추출 이 시스템 자체가 진짜 빠르네요. 뭔가 불필요한 작업들 다 없애고 잘 되게 맞춰진 것 같아요. 그람 수는 대략 그러면 한 18g, 19g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나오는 양은 지금 한 50g 정도 나오고는 있거든요. 이곳은 주문이 밀고 들어오는 러쉬 타임이 있는 오피스 상권 카페입니다. 이런 곳에서는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울로 하나하나 무게를 다 재라고 강요한다면 속도가 안 나서 손님들이 나갈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일하는 직원들도 답답해서 나갈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커피 추출에 관심이 많으신 사장님이어도 카페 운영에 더 초점을 둬야 하기 때문에 추출 루틴 자체를 최대한 간소화시킨 겁니다. 이럴 경우 추출 세팅을 맞출 때 네, 맞습니다. 그에 맞게 작업 동선을 최소화시키되 어떻게끔 맛을 끌고 나올지 고민하는 겁니다. 지금 라떼용이잖아요. 라떼용이면은 추출량을 비교적 적게 가져가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추출량을 길게 뺄수록 물성이 더 많아진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물의 느낌이 강해지다 보니까 우유랑 섞였을 때 라떼가 흐리멍텅하게 나오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가지고 추출량을 좀 더 줄이는 편이 좋고, 그래서 제가 지금 해보고 싶은 거는 50g 추출보다는 추출량을 거의 한 40, 30 몇까지 낮춰보는 게 낫지 않을까 예상은 좀 해보고 있어요. 컵 사이즈 어떻게 쓰시죠, 여기? 브란드 사이즈. 그래서 추출량을 아무래도 더 빼는 게 건전지랑 네. 많이 나가지고. 겨울이 될수록 좀 더 심해질 거예요. 특히나 정전기가 수분 때문에 많이 일어나거든요. 뭉침이라든지 수분기가 없다는 게, 원두가 약배전일 때는 수분기가 많아요. 근데 강배전일수록 수분기가 없어져서 겨울에 특히 좀 많이 심해질 거예요. 그렇게 추출에 막 악영향을 일으키지도 않고. 얘로 추출량을 조금만 줄여볼게요. 근데 아무래도 여기서 이제 아메리카노 주문이라든지 속도가 되게 빗발칠 때 하나하나 무게 재는 거는 저도 조금 오바라고 봐요. 차라리 그냥 초기 세팅만 잡아두는 게 저도 지금은 맞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추출량을 살짝 줄이는 거를 좀 더 추천은 드리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딱 비교를 해놓잖아요. 50g 추출한 애랑 40g 추출한 애랑 라떼를 만들어서 비교를 해봤을 때 50g 들어간 애는 커피의 쓴맛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강해질 거예요. 그 대신에 좀 묽은 느낌이고, 40g짜리 들어가면은 그 라떼의 고소한 풍미라든지 진하기는 꽤 남아있는데 커피가 많이 뚫고 올라오지는 않을 거예요. 좀 선택적인 부분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40g 추출까지 이어가는 게 어떨까는 들어요. 여기 매장에서는. 저보다도 원래 맛보시는 분들이 비교를 해보셔야 돼서. 딱 아까 말씀해 주셨으면 네네. 고소한 거를 딱 잡아가는. 네, 다행입니다. 지금 고칠 거는 저 피오렌자도 그라인더에서 시간초만 좀 늘리셔서 지금 17.7g, 5g 이 정도 나와요. 살짝 늘려가지고 한 18g, 18.5g. 라면으로 따지자면은 스프를 더 많이 넣어주시면 되고, 추출량은 버튼 세팅으로는 50g 정도 나와요. 이거를 한 40g, 45g 사이로 조절하시면 돼요. 그 정도만 하셔도 여기서는 충분히 괜찮으실 거예요. 여기 매장이라든지 환경에 의해서는 지금처럼 좀 길게 뽑는 게 차라리 나아요. 이게 저희 매장의 기준을 여기다가 딱 갖다 대면은 너무 언밸런스해지고. 그러면 여기가 24시간 매장이죠? 네네. 여기도 운영하시면서 합정에 있는 매브릭 스퀘어까지 운영을 하시고. 네, 맞아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점장님이 맡아서 해주시고 계시고, 저는 이제 네버리 가가지고 다시 운영하고, 아침에 잠깐 와서 좀 이렇게 이슈 같은 거 듣고 전달사항 듣고 있는 편이에요. 여기를 먼저 시작하셨던 거예요? 네, 맞아요. 여기는 아무래도 상권이 오피스 상권이랑 좀 이제 배달이 다 같이 되는 상권이어가지고 좀 잘 돼가지고 연남동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 매장을 맨 처음에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사장님의 색깔을 좀 살리는 게 매브릭 스퀘어. 네, 맞아요. 제가 지금 주문 들어오는 거 몇 번 보니까 주문이 엄청 많이 들어왔는데 네. 바로 빠졌어요. 과정에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좀 많이 빼긴 했는데, 그래서 사실 템핑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자동 템핑으로 빠르게 할 수 있고, 원두를 일단 퀄리티가 괜찮은 애들을 넣어놓고, 그리고 시스템을 좀 간결하게 맞춰서. 네, 맞아요. 딱 그 취지였어요. 여기 직원은 몇 분이시고 거기는 직원이 몇 분이신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파트타이머 분들까지 하면 8분, 10분 정도 되고, 저기 연남동 매버릭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거기는 직원분들로만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 포함해서 3명, 4명 정도로 운영되고 있어요. 점장님이시죠? 저 오기 전까지 제 영상 보고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요즘 커피 공부하고 있으신 건가요?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또 어디 채널 보세요? 안 대표님 계시는 안스타 팀 네네, 채널 거기도. 딱 좋은 채널 2개 보시죠. 저번이랑 상호 다른 모습이신 것 같은데 네, 여기는 꾸미고 왔습니다. 뭔가 카페 분위기부터 완전 다르죠? 확 다른 것 같아요. 여기는 조금 카페랑 술을 좀 칵테일을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술 종류가 되게 많아요. 원래 사장님이 칵테일 술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술을 좋아하는 것도 있고 20살 초반에는 칵테일 바에서 직원을 했었어가지고 대학교도 약간 관광 쪽이었어가지고 전문적으로 배우기도 했어요. 원두 선택이라든지 커피 설정 다르게 들어갔나요? 네, 맞아요. 제 신당동 매장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이렇게 나가는 거에 집중을 했다면은 여기 연남동 매장에서는 한 잔 한 잔에 충실한 느낌으로 이제 세팅을 하게 됐어요. 원두는 저희 중배전 지금 사용 중이신가요? 중배전 센터 원두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매장 2개 해보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나중에 가서 더 넓히고 싶은 생각이 커요. 카페 이름도 틀리잖아요. 신당동 매장 같은 경우는 브랜드를 시켰다라기 보기가 좀 어려운 느낌이었어가지고 저기는 그냥 거의 다 제가 셀프로 인테리어하고 셀프로 좀 친숙하게 이렇게 지었다면은 여기는 그래도 뭔가 좀 더 브랜드화 시킨 느낌으로 상호명이라 지었던 것 같아요. 완벽한데요. 제가 네. 예전에 와서 세팅 맞추고 갔잖아요. 네네. 그때보다도 훨씬 더 맛있어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마 그때 얘기를 드리긴 했을 거예요. 처음에 머신이 설치되고 정수 필터가 설치됐을 때 그때 세팅 맛보다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면서 좀 더 맛이 살아날 네. 거라고. 네, 맞아요. 지금 딱 너무 좋게 살아난 것 같아요. 밸런스가 워낙 좋아가지고 저도 사실 네. 매일 먹지만 매일 먹으면서 좀 감탄해요. 와, 진짜 이거 잘 나온다. 네. 포터필터 58. 네. 20g 담아서 추출은 35g, 37g 이 사이에서 40초까지는 최대한 안 넘어가게. 너무 맛있는데? 진짜 고소한 뉘앙스 다 올라오고 바닥에 깔리는 느낌도 되게 좋은데 향이 빵빵 터져주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실 그래서 라떼도 약간 밍밍한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라떼에서도 좀 빵빵 터지더라고요. 그러면 칵테일 주문이 들어오는 거는 매뉴얼화가 되어 있는 건가요? 칵테일도 이제 어차피 이제 레시피 기반에서 다 만들어지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편차가 많이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쉐이킹을 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얼음을 쓰냐에 따라서 아니면 어떤 우유를 쓰냐에 따라서 그거를 최대한 줄여가는 게 또 포인트인 것 같아요. 신당동 매장은 완전 오피스 상권 카페고 연남동 힙한 상권이잖아요. 네, 맞아요. 손님들 층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극명하게 있습니다. 동네 분들한테는 조금 친근하게 다가가는 그냥 어떤 서비스적인 마인드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여길 왔더니 여기는 완전 이제 고객님들도 완전 꾸미고 와서 정말 좋은 거를 돈을 소비해가면서 이제 드시는 거기 때문에 좀 퀄리티에서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뒤쪽에 보면 바리스타 챔피언이 하시는 카페가 있고 또 옆쪽에는 뭐 파리에서 미슐랭 받아오신 분, 유학 갔다 오신 분들 그런 너무 쟁쟁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뭐 하나 퀄리티를 놓치거나 아니면 서비스적인 거에서 놓치는 순간 다른 가게한테 많이 밀리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는 여기 연남동 핫플레이스 상권은 재방문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정말 다 항상 신규 고객님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재방문 고객님이 많더라고요. 커피랑 칵테일 같이 하시면 판매 비율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어떻게 힘을 주냐에 따라서 여름에는 사실 커피 쪽에 힘을 많이 줬었는데 그때는 카페 쪽 손님이 많이 오셨었고 요즘에는 또 술을 즐기거나 와인이나 칵테일 즐기기 좋은 날씨잖아요. 그렇게 해서 칵테일 쪽으로 홍보나 분위기를 더 만들어 가니까 저녁에 좀 손님들이 많이 올라오시더라고요. 지금 이 바로 앞에 바자리도 있잖아요. 네. 바자리에 손님들 앉는 거 괜찮으신가요? 제가 부끄러우면은 이 바자리 앉는 게 부담스러울 텐데 전혀 부끄럽거나 아니면 못 보여드릴 게 없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바자리 앉는 거 오히려 좋습니다. 바자리 그러면 남성분들 앉는 게 좋으세요? 여성분들 앉는 게 좋으세요? 여성분들 매장을 이렇게 두 개를 운영하시면서 제일 힘든 점 있으세요? 이거 진짜 힘든 점으로 얘기해야 돼요? 눈물 주르륵 나. 몸이 힘들다 아니면 뭐 정신이 힘들다? 몸 힘든 거는 견딜 수 있는데 제 주변을 조금 이제 점점 못 챙기게 되는 이거는 뭐 자영업자 분들이라면 조금 많이 공감을 하실 텐데 직원들 간의 관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친구들 간의 관계도 있을 건데 뭐 하나 엄청 막 아니면 뭐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분 관계에 있어서 집중하지 못하고 아무래도 일이 우선이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한 명씩 떠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상권 새로운 매장을 내려고 생각하신 게 원래 신당동에 살면은 좀 자연스럽게 그쪽에다가 매장을 알아보게 되잖아요. 동네 상권이나 아니면 오피스 상권 말고 성수나 압구정, 연남동
이쪽 라인이 핫플레이스로 나오고 싶다는 욕구가 좀 컸었던 것 같아요. 그냥 동네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카페 운영적인 부분으로 해보고 싶더라고요. 되게 큰 결심을 해야 되잖아요. 욕심이라기보다도 좀 저는 주어진 일에 좀 열심히 하려고 했던 스타일이었거든요. 내가 이게 카페를 오픈했을 때 한 달에 1,000만 원 벌어서 뭐 건물 사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거에 열심히 해서 늘리려고 한 거고, 이제 더 다음 것 노력하는 거고, 더 다음 거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제일 좋아하시는 네. 술 하나를 골라서. 이건 그램피디라고 향이 정말 깔끔한, 그냥 이거 먹고 뭐 안주나 이런 것도 필요 없을 정도로. 카메라에 짠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짠.